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야옹, 짜잔, 어반입니다. 해주세요! 예, 오늘 이야기는, 오늘 이야기는 조금 얘기하면서 되게 쫄립니다. 어떻게 보면, 오은영 박사를 조금 공격하는 내용이라가지고, 현재 대한민국에서 내가 보기에 가장 영향력이 있는 여성이라는, 난 적어도 오은영 박사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영향력이 강한 여자라고 생각을 하거든. 근데 그런 관점에서 나는 내 소신을 얘기하자면 나는 이 오은영 박사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타노스에 가까운 존재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이유를 이렇게 얘기를 하려고 하니까 좀 쫄리는 부분이 있는데, 근데 일단은 뭐 저희 소신 발언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들어보면 충분히 수긍할 수 있지 않을까, 뭐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내 생각은 그래. 그래서 이야기를 시작하자면 그 오은영 박사가 생각하는 아이를 안 낳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돌아다닌 짤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뭐 남초 여초 할 것 없이 다 돌아다녀가지고 본 사람도 많을 건데, 근데 이 오은영 박사가 생각하는 아이를 안 낳는 이유를 이렇게 누가 요약해 놓은 걸 보면 일단은 가사와 양육의 분담, 이게 잘 안 된다, 엄마의 몫이라는 게 굉장히 일반적인 인식이다, 여기서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가사와 양육의 몫은 대부분이 여성이 진다는 거고, 그리고 대부분 감당하는 것이 뭐 68점 몇 프로가 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결혼 의사가 일단은 되게 낮게 나오는 이유에 대해서 약간 이런 가사와 육아에 대한 부담 때문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래서 결혼 의향을 보더라도 남자는 52%가 결혼 의향이 있고 여자는 37%가 의향이 있는데 여자가 훨씬 더 낫잖아. 그치?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데, 우선 나는 이 부분도 좀 되게 안타깝더라고. 뭐냐면 가사와 양육의 분담은 엄마의 몫이었지 사실. 그치? 그리고 가정의 생계에 대한 부담은 남자가 전부 다 지고 있었잖아. 그치?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원래 인류가 그런 식으로 살아왔어. 가사와 양육은 엄마가 했고, 그리고 아빠는 나가서 이제 생선 잡아오고 고기 잡아오고 그런 식으로 분담이 돼 있었단 말이야, 남녀 역할은. 근데 뭐 지금 와서 이렇게 얘기하면 항상 내가 여기서 가장 안타까운 게 맞벌이를 하면서 가사와 양육의 부담을 여자들이 다 진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게 되게 많은데, 옛날에는 분명히 그랬거든. 근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야. 나도 이 부분에 대해서 남자가 좀 도와줘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게 있는데, 근데 문제는 실질적으로 남자 역시도 가정의 생계를 꾸리기 위해서 엄청난 프레셔를 받고 있거든. 그런 분들도 있고, 그리고 대한민국 내에서는 노동 강도가 굉장히 높은 나라입니다. 대한민국 자체가. 도와주고 싶어도 시간 자체가 후달리는 경우가 되게 많다는 거야. 그리고 그걸 떠나가지고 대한민국은 그 항상 말하지만 OECD에서 가장 맞벌이율이 낮은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옛날에는 꼴찌였어. 압도적인 꼴찌였어. 지금은 그나마 많이 올라왔는데 그래도 바닥권이야. 여전히 바닥권이거든, 대한민국이. 근데 이런 시차가 전혀 고려되지 않고 가사와 양육을 전부 다 이제 여자가 진다. 항상 이런 얘기가 항상 나오더라고. 근데 항상 이런 거에 대한 시차가 고려가 안 돼가지고, 옛날에 정은희 누나가 그 얘기 한 적 있잖아. 곽정은 누나가 그 여자는 암 걸려도 혼자 돌봐야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당연히 혼자 돌봐야지. 남편은 암 걸리면 아내가 간병을 해줄 수 있는 게 일을 안 하잖아. 일을 안 해. 옛날 사람들은 더 심해, 그게. 그래서 그게 통계에 대입하면 딱 맞거든. 근데 암 걸려도 돈은 벌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거기에 대해서, 야, 이거는 여자들이 암 걸리면 되게 서럽다, 이렇게 얘기한 거랑 똑같은 내용이, 그 같은 맥락의 내용이 오은영 박사나 되는 사람이 똑같이 얘기를 하더라고. 그런 시차가 고려가 전혀 안 돼 있고. 그리고 두 번째 내가 안타까웠던 건 뭐냐면, 엄마가 갖고 있는 삶의 여러 가지 문제와 이것에 대한 원인과 해결에 대해서 굉장히 더 쫀쫀한 정책들이 필요하고, 그리고 뭐 여기에 말한 쫀쫀한 정책이라는 거는 뭐 돈을 지원해 주자 그런다고 뭐 아이가 많이 낳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해서 돌봄에 대한 정책도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거든. 그래서 아이들을 돌봐줄 수 있는 시설이나 제도가 많이 만들어지는 게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어. 어떻게 보면 핵가족화되면서 양육이 더 어려워진 부분들이,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거든. 그래서 그 뒤로 얘기하는 것들이 보면 자기가 굉장히 소중한 결정을 했다는 자긍심을 느끼게 하는 것들이 정책에 꼭 들어가 있지 않으면 변화가 없을 것 같다라고 얘기하면서 마지막에는 남자들이 군대 가는 거는 리스펙트해. 근데 대체로 가사와 육아는 엄마들이 담당을 했기 때문에 여성 엄마에 대한 사회적으로 굉장히 존경과 존중이 배이지 않으면 힘들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내가 더 얼탱이가 없었던 건 이게 엠팍이 올라왔는데 여기 남초컴이거든. 근데 여기 남자들도 나루호도 역시 전문가의 생각은 다르군요 이러면서 수긍이 간다, 이 의견이 훨씬 많았거든. 나는 근데 이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 게, 이 발언에 대해서도
나도 항상 얘기를 했잖아. 제도적으로 조금 더 좋게 정교하게 수정될 필요는 있단 말이야. 그리고 나는 4년 전부터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여러 가지를 얘기했는데 뭐 육아 수당이라던가 이런 거 있잖아. 시원하게 뿌리면 된단 말이야. 오히려 옛날에 경영 형이 말한 것처럼 시원하게 돈 뿌리면 그게 차라리 나 쓸데없이 행정에 소모되는 것보다 그런 것들도 있고 아니면 여자가 진짜 일하는 게 눈치를 안 봐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그때 주장했던 건 육아휴직을 남자를 의무적으로 쓰게 해줘야 된다고 얘기했잖아. 그리고 공무원 같은 것들, 특히나 공무원 직군들 같은 경우는 항상 이게 육아휴직 쓰고 나면 인사 불이익을 받거든. 반대로 줘야 돼, 애 낳고 그러면. 그런 것들을 해야 된다고 내가 얘기를 했는데, 근데 지금 오은영 박사가 얘기하는 건 이런 구체적인 게 아니라 내가 굉장히 소중한 결정을 했다는 자긍심을 느끼게 아니 국가가 어떻게 자긍심을 느끼게 해줘? 어머니가 되셨습니까? 자긍심을 느끼게 해주겠어. 어떻게 그렇게 해주냐? 어떻게 그렇게 해주냐는 거지. 그냥 굳이 해줄 필요도 없는 게 어머니로서의 자긍심 프라이드, 아버지로서의 자긍심 프라이드는 그거는 개개인들이 아이를 이게 낳고 키우면서 느낄 수밖에 없다니까. 어마어마하게 어메이징 한가 봐. 내가 내 친구들 봐도 그렇게 자식들을 이뻐해. 그러니까 그 지옥 같은 결혼 생활을 애들이 버티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국가가 느끼게 해줄 거야. 그리고 뭐 얘기하면 아까 말한 거 다 뭐 존중과 뭐 이런 것들 뭐 배려 뭐 이게 더 쫀쫀한 정치에 다 뜬구름 잡는 얘기만 하고 있다는 거지. 현실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근데 그걸 떠나가지고 대한민국은 이미 이런 저출산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막대한 인프라와 돈을 이미 쏟아 부었잖아. 근데 내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 지금 와서는 그렇게 쏟아 부었음에도 불구하고 진짜 이미 임계점이 넘었습니다. 대한민국 진짜 내가 항상 망한다 얘기한 게 임계점이 이미 넘었다니까 진짜. 그래갖고 일론 머스크도 걱정을 하잖아. 우리나라 에이 이러면서 한국 없어진다고 걱정하는데 근데 그때 내가 아직도 진짜 기억에 남았던 게 뭐냐면 일론 머스크가 한국 이제 인구 걱정하니까 누가 댓글을 달았어. 뭐라고 했냐면 그렇게 출산율을 걱정하는 사람이 육아원, 유아원, 보육원, 자녀 세금 공제, 유급 가족 휴가 등을 제공하는 빌드백 배터 정책에 반대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라고 이렇게 물어본 적이 있었거든. 근데 이 배댓이 더 좋았어. 그런 거에도 소용없다. 저 동북아의 어느 나라는 그런 거 다 했는데 이미 폭망했다라고 얘기를 한다니까. 맞잖아. 대한민국 다 했다니까. 근데 이렇게 폭망했어. OECD 8년 연속 부동의 꼴찌고요. 엄청난 스코어야. 그 바로 위가 이탈리아인데 이탈리아가 1.2인가 그렇거든. 우리나라 지금 0.8? 0.7까지 떨어졌잖아, 지금. 독보적인 꼴찌란 말이야. 그럼 내가 말하고 싶은 게 지금 뭐 합계 출산율 1위인 나라들이 있잖아. 뭐 이스라엘, 멕시코, 프랑스, 콜롬비아, 튀르키예는 방금 전 말했던 존중과 뭐 배려 아니면 여자들이 자긍심을 더 느끼게 나라에서 도와주고 뭐 이게 정책적으로 쫀쫀한 정책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됐을까라는 거지. 절대로 아니거든. 자꾸 헛다리를 짚는다는 거야. 자꾸 헛다리를. 그리고 특히나 한국 사람들 어떤 말 좋아해. 뭐 이제 그런 거 좋아하잖아. 뭐 존중, 평등, 뭐 차별을 빼겠다. 뭐 이런 거 있지. 정의, 공정 이런 단어 좋은데 근데 그 말대로 해가지고 뭐 정의로워진 게 있어, 자유로워진 게 있어, 공정해진 게 있어, 평등해진 게 있어라고 하면 아니란 말이야. 대한민국이 지금 압도적으로 안 좋은 게 저 다른 나라랑 비교했을 때 갈등이잖아. 갈등. 우리나라 갈등 나라잖아. 엄청 심하단 말이야. 그러면 이거를 일단 풀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도 이제 접근하는데 이런 거에 대한 얘기는 전혀 싹 다 빼놓고 아직도 여성으로서의 존중과 배려가 부족하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지. 그래가지고 지금 결국에는 그 이야기를 대한민국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오은영 박사도 똑같은 뜬구름 잡는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야. 그리고 이걸 보면서 내가 느꼈던 게 어떤 내용인 줄 알아? 저 사람이 알고 보니까 끝판내장이었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야. 그래서 옛날에는 되게 강성노조라고 하잖아. 빰이 강성노조 뭐 여자 교수들도 되게 많잖아. 이름 되게 이상한 사람 있잖아. 이름이 지영이면 그냥 지영이 아니라 뭐 이제 어우 지영 뭐 이상 센 사람들. 나는 그런 사람들이 끝판대장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 항상 영화 같은 거 보면 진짜 나쁜 사람은 절대로 나 나빠 이렇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굉장히 착한 가면을 쓰고 나타나잖아. 오은영 박사였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오은영 박사의 이 100분 토론을 보게 되는 순간 내가 그랬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지금 보면 여러분들 텔레비 봐봐. 보면 요새는 미디어 같은 데 보면 다 남자를 얕잡아 보거나 그지 희화의 대상으로 사용하면서 그러면서 진짜 보면 와 결혼하기 싫다 이런 프로밖에 안 나오잖아. 근데 그 프로그램에 항상 누가 나왔는지 생각을 해봐. 그래서
이게 내가 오은영 박사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타노스에 가까운 존재라고 생각하는 이유입니다. 분명히 지금 이 순간에도 엄청나게 하드캐리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 그래서 오늘은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었어. 그래서 항상 안타까운 게 그런 거지. 한국 사람들 그런 뭉뚱그린 거 좋아하잖아. 아름다운 단어. 근데 사랑과 정의의 이름으로 널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근데 그 사랑과 정의란 이름으로 그 반대 전부 다 이제 박살내고 그것이 갈라치기 하고 이런 광경을 보게 되면 굉장히 역설적이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는 뭐 비단 저뿐만이 아닐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튼 뭐 오늘은 이 이야기 하고 싶었고 오늘 이야기가 조금 쫄리긴 하는데 이야기 근데 나의 소신 발언을 얘기하자면 나는 이런 이유로 오은영 박사가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서 가장 타노스에 가까운 존재다라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 싶었습니다. 여튼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조금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요.